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 민주당 내부의 소위 민주진영 내부의 그 분란, 특히 이제 뉴스공장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엊그저께 장인수 기자가 좀 실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엄청난 발언을 했는데 그 어떤 근거를 지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뭐 굉장히 좀 중대한 실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그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고발했다. 그런데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 그 대표는 고발해서 뺐다. 그런데 또 뭐 어떤 시민단체는 김어준도 고발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뉴 이재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쪽에서 오늘도 유튜브들이 보면 뭐 다른 거 관심 없고 그냥 이제 김어준 족치는 기회는 왔다. 저 잘난 놈, 족치자. 좀 그런 느낌의 거의 뭐 감정 싸움처럼 내부 집안 내부 분란, 민주진영 내부에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렸지만 차기 8월 달에 전당대회 당권을 놓고 이제 기회를 잡았다. 김어준은 정청래 당대표 쪽이다. 그러니까 조지자 아마 저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양쪽하고 어느 편도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제가 관찰을 하면 뭐 그렇게 보이고 그게 아마도 진실에 가깝겠죠. 네. 대의명분을 뭐 누구나 주장하겠지만 결국 정치란 거는 알고 보면 밥그릇 싸움이죠. 네. 그런데 제가 보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아직도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고 겨우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지 검찰도 여전히 구악과 그 패습에 젖어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법외국제 1호로 조희대, 2호로 박영재 대법관, 3호로 지기현 부장판사, 4호로 검찰의 수장,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을 석방시킨, 네. 그 다음에 5호로 김건희 무죄 판결을 때린 우인성 부장판사를 고발해서 어쨌든 그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역사적인 심판을 해야 된다. 법원의 수장, 대법원장, 검찰의 수장, 심우정 검찰총장 반드시 이 법외국제라는 이 역사적인 이 죄목으로 처단해야 된다. 이런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너무나 급박하고 또 이제 검찰개혁 그리고 지금 당장 또 경제에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어떤 변동성과 불확실성 등등등등 뭐 헤쳐나가야 되는 게 너무나 많은데 국가적 과제가 제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걸 보면 참 현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량하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게 속이 이렇게 좁냐 말이야. 이 그릇이 조그만해 그냥 속이 그냥 조그만해. 제가 이제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지금 소위 민주진영 내부에서의 서로 간의 어떤 내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폭넓은 중도 보수 전략을 좀 보고 배워라. 극우도 끌어안는데 대통령이 자기들 한 식구끼리도 서로 이번이 기회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물어뜯고 기술을 내고 그게 얼마나 저같이 좀 중립적인 사람이 보면 정말로 볼성사나운, 네, 정말로 속 좁은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이라든가 뭐 이러한 전쟁이라든가 경제에 너무나 심각한 불확실성이라든가 검찰개혁이라든가 정치개혁이라든가 이런 수없이 많이 쌓여있는 이 난제들 이런 환경에서 이런 내분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반성해야 된다. 양쪽 다. 뭐 소위
김어준, 뭐 유시민 쪽, 예, 또 이쪽 뉴 이재명 쪽 둘 다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통합, 그런 통 큰 노선을 본받으시라. 이것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본인을 그렇게 목숨을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전두환 군부 독재도 용서했죠.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유신 독재도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관을 지으라고 하셨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영삼 대통령이 5월 팔특별법에 의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소를 보냈는데 2년 살리고 특별 사면으로 석방시켜준 것이 또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것이 뭐 공과가 있겠지만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큰 그런 포용하는 그런 정신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진영이라는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유튜브 나와서 기회는 이때다. 김어준이 한번 기스 내보자. 뭐 김어준 쪽도 마찬가지고요. 실수를 했으면 시원하게 그냥 사과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상식적으로 뭐 구질구질하게 따지지 말고 그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상식적인 우리 일반인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을 다 바라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을 내세웠던 그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 있는 중국의 등소평을 한번 보면 등소평은 정말로 단신에 160cm도 안 됐을 거예요. 정말로 그 조그마한 거의 난장이처럼 보이는 그 단구의 그 등소평이 지금 14억 G2 이 중국을 만들어내는 정말 주역이었습니다. 부도옹이라 하죠. 부도옹. 쓰러지지 않는 영감입니다. 부도옹. 중국 공산주의 혁명의 정말 영웅 중의 영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 노선, 인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재산권도 인정하고 시장 거래도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시장 질서를 도입해야 된다. 이제 정말로 바람직한 그런 노선이었는데 모택동이가 본인의 그런 실책, 인민들을 굶겨 죽이게 만든 뭐 대약진 운동이라든가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죠. 그래서 모택동이 정치적인 위기에 몰리자 철없는 10대 우리로 하면 한 중학생 홍위병들을 내세워 가지고 그 문화대혁명의 광풍을 일으켰죠.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등소평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등소평이 같은 어떤 이 소위 주자파, 자본주의적 노선, 실용주의 노선을 같이 걸었던 게 이제 그 국가 주석을 했던 유소기죠. 유소기, 류샤오치. 유소기는 정말로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이제 그 북한을 도왔던 중공군 총사령관 펑드화이 팽덕회 장군도 충신 중에 충신이었는데 참혹하게 죽였죠. 모택동이가. 그런데 등소평은 죽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총리였던 주얼레가 살렸죠. 어쨌든 10년 동안의 문화대혁명 때 그 시골 깡촌에 가서 똥포고 하면서 등소평이 그 10년 동안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이제 모택동이가 죽자 중국 인민들의 열화 같은 그 지지하에 국가 주석이 됩니다. 그리고 10년간의 문화대혁명의 과거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혁을 일으켰던 그 모택동이의 부인 강청을 위시한 사인방을 처단을 하죠.
그것은 뭐 당연히 처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당연히 모택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중국 공산당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결국 등소평이 결론을 내렸죠. 그게 그 유명한 07과3입니다. 07과3. 그 참혹한 문화대혁명의 그런 실책이 있었지만 모택동은 공이 70%다. 과가 30%다. 07과3으로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 노선을 이어받아서 등소평 노선이 연속성 있게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소위 새로운 등소평식의 실용주의 노선, 흥묘, 백묘론, 소위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를 받아들이지만 정치적 체제는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 체제를 굳건히 유지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그것을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성공시켰죠. 등소평이. 소위 남순 강화, 남쪽 도시를 돌면서 그래서 그때 개발한 게 선전을 위시한 5대 특구를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5대 특구를 중심으로 더 뻗어나가죠. 점에서 더 이제 선으로 이제 그 중국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또 경제가 발전하고 현재 중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이 미국과 이제 겨루는 G2가 됨에 있어서 저는 딱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뭐 두말하지 않고 등소평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등소평이라는 위대한 그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있다. 등소평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택동 노선으로부터 중국 공산당 현재의 역사, 중국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현재 존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등소평 노선이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문화대혁명의 그 광기도 끌어안는, 그것은 과가 30%다. 그러나 모택동 동지의 공은 70%다라고 하는 그 정말로, 단구의 그런 이 등소평이 그 가진 그 거대한 그 그릇 말이죠. 그 거대한 풍모. 그런 걸 우리 그 지금 민주진영에 서로 싸우는 소위 뉴 이재명이라는 분들과 또 이쪽 그 우리 뉴스공장 김어준 유시민 이런 쪽 분들이 좀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런 큰 풍모를 그 정신적으로 개성한 게 또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노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내분을 서로 중단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반성하고 또 스스로가 또 일보씩 양보하고 또 스스로가 서로 손을 내밀고 하는 비온 뒤에 또 땅이 굳어지듯이 그런 모습을 조속히 보여주시고 검찰이라는 또 법원이라는 개혁의 대상들 그리고 현재도 바로하는 극우들과 이 국가적 난제를 또 대외적인 이런 그런 경제적 문제나 대외적인 외교적인 문제에 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주 애국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